경찰이 진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 지원보다 동향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정보 담당 경찰이 생활안전 담당 경찰보다 3배가량 많이 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동 대처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경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강훈태, 이웅섭 두 후보의 단일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28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 짓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신적 상처인 트라우마의 치유는 대부분 개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대형 재난이 유난히 잦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정작 실종자 가족들을 통제하는 데는 재빨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진도군에 사복경찰관, 즉 경찰복을 입지 않은 경찰관들이 대거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내가 내 새끼 죽이고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사냐고. 구조는 느린데 동향 파악만 빠르다는 비난을 산 상황. 그런데 실제로 동향 파악 업무를 맡은 사복경찰관이 진도 사고 현장에 대거 배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 투입된 사복경찰인 정보경찰은 생활안전경찰보다 3배 많았습니다. 사복경찰은 자그마치 1,100여 명으로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유족들이 진도 체육관이나 충목항을 떠나서 규모가 엄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담당관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 결국은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정보 수집 업무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사복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대치하고 청와대 항의 행진을 했던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또 실종자 가족이 진도 군청을 항의 방문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면담한 24일에도 투입 숫자가 다시 늘어납니다. 경찰은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연락과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관을 배치하였고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사찰과는 전혀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잦은 실랑이를 빚어온 사복경찰이 실제로 대거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초동대처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경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 감사 첫날 해양경찰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허술한 초동대처와 더딘 구조를 둘러싸고 비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나가서 본인이 직접 보는데 이 사무실에는 왜 이거 차고 있잖아. 부르면 두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너나 나나 우리 다 깨지고 있는 뭐. 이번 감사는 21명의 감사단이 세월호와 관련된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천, 목포, 제주해양경찰서를 상대로 다음 달까지 진행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초동 대처와 구조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여객선 점검과 운항 관리 등 일반 사항까지 전방위 조사가 실시됩니다. 특히 구조자 수가 부풀려진 경위와 해경 수사가 언급된 뒤 최초 경비정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장님이 태선 지시 사의한 게 123정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한 것이 아니고 서장으로서 당연히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 그게 팩트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와 함께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경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까지 가려질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시장 선거 전에 뛰어든 강훈태, 이용섭 후보의 단일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단일화 시기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지만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 두 후보가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장 전략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훈태 이용섭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차를 보였던 단일화 시기는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단일화 방법은 과열 경선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즉각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등등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일단 선관위에 광주시장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됩니다. 단일화가 최종 결렬돼 광주시장 선거가 3파전이 될 가능성에 대해 강 후보는 독자 출마는 없다며 일축했지만 이 후보는 당위적인 문제라며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이건 당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없어야 합니다. 6월 4일 선거 때 두 사람이 함께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4년 넘게 신경전을 벌여왔던 두 후보가 큰 틀에서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지만 최종 협상 타결을 통해서 시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의 단일화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은 얼마 전까지 당 소속의 시장과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이 친정집에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최소한의 양심마저 의심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은 단일화 합의지만 내용은 탐욕과 이기심의 연대일 뿐이라며 두 후보의 단일화 합의를 깎아내렸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들이 광주 정신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강훈태, 이용섭 예비 후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시장 후보를 낙하산 공천한 안철수, 김한길 대표는 광주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광주 정신 운운하며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정동영 위원장도 지도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예비 후보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80년 5.18 당시 정부와 청와대에서 복무했던 두 후보가 마치 민주투사인 양 행세하며 광주 정신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광주 MBC 5.18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트라우마의 치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생기는 트라우마는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효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조양배 씨. 후유증으로 자살 충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월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10주 동안 상담을 받고 난 뒤에 변화였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센터에 가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에이 이것이 아닌 그러셔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그게 결론은 사람을 풀어준다고 봐야죠. 30년 이상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온 5.18 피해자들은 2년 전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개소하면서 심리 상담이나 운동요법 등을 통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명 가까이 참여했을 만큼 만족도는 높습니다. 마음속에 묻어져 있던 무거운 그 돌덩이 같은 짐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가벼워지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단계에서는 그 고통과 아픔, 분노에 공감하는 거죠. 그 지지해 주는 거고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출발을 할 것 같은 생각. 하지만 5.18을 제외하면 국가폭력이든 대형 재난이든 트라우마 치유는 대부분 개인의 몫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은 일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일회성 단기 처방에 그쳐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맞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에
이제 통감했고요. 그런 기관이 없다는 것에 이제 또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그런 곳이 분명히 생겨야 된다. 잦은 재난에 대비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조기 치유가 되지 않으면 수년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살아남으신 분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제 구조대원으로 활동하시던 분도 그렇고, 모두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요. 피해자고 굉장히 심한 고통들을 호소하시죠. 대형 참사 이후 피해자나 가족들의 삶과 정신을 파괴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치유의 주체로 나설 때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5.18 전야제가 전격 취소되면서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뜻을 담은 5.18 민주대성회가 오늘 17일 금남로에서 열립니다. 5.18 민주대성회 추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민중항쟁 전야의 5.18과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함께 촛불을 들자고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오늘 17일 오후 7시 금남로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준비해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달짜리 광주시 의장을 뽑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선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 의원 예비 후보들은 성명을 내고 한 달 임기의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의장 경력을 쌓기 위한 과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시의원들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자발적으로 소집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낙연 의원을 전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낙연 의원을 전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했고 내일 공천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낙연 후보 측의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선관위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장 후보가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정재 후보는 광주시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후보로서 광주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며 광주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생산도시 건설과 문화예술창작특별지구 조성, 호남권 면세점 유치 등 광주 발전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교육감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출마 회견에서 학교를 따뜻한 안전지대로 만들고 교육을 통해 전남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보이겠다며 농어촌 교육 희망 프로젝트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